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원전 관련주인데 이게 제가 항상 음봉 매수 그러고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그랬죠. 자, 어제 우리나라 이제 정권 교체가 되는 자 이제 윤석열 이 대권 주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탈원전 백지화 수순을 밟을 거고 신화를 3, 4, 5 건설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전망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가 크게 급등을 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론 이 후반에 또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그죠? 잘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다시 다 반등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기사를 만약에 아침에 접했다면 오늘 오전에 접했다면 안인태님 안녕하세요. 오전에 접했다면 시초가에 물리는 경우가 생기죠. 야, 드디어 당선됐으니까 원전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시초가에 물리게 돼요. 아침에 만약에 뉴스를 접했어. 또는 많은 유튜버들이 막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됐으니까 뭐 원전주 날라갈 거야. 고점에 딱 물렸는데 이게 오늘의 시가가 고점이죠. 물론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원전 관련주를 볼 때 음봉에 사고 음봉에 사는데 이렇게 관저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든가 240도 이런 데 매수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팔고 나오는 타이밍이 되죠. 물론 만약에 거꾸로 이재명 당선자가 됐다면 이제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절대 9시에서 9시 반 사이거나 아침에 호재가 떴는데, 이거 좀 봐드릴게요. 호재가 떴는데, 이걸 가서 딱 따라붙으면 바로 순실이죠. 시가가 7%대, 지금 2%대, 5% 손실을 까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음봉으로 떨어지고 다음날, 전일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항상 주식은 상당히 좋아요. 미리 쫓아가 사게 되면 오늘 같은 날 어라? 하고서 딱 쫓아가 사게 되면 그냥 최고점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이제 주식이 안정화를 찾거나 또 이제 뭐 호재가 반응이 미리 다 됐네 뭐 이렇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양봉에 막 뉴스 떠서 뉴스에 쫓아가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음봉에 기다렸다가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든가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물론 원전주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상향이 맞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필두로 볼게요. 두산중공업을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 친구는 매수예요. 5개월선 깨게 되면 손절인데 이 자리가 일봉에서 이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이틀 전 어제는 휴장이었으니까 이날 저점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리였던 얘기죠. 즉 5개월선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또 두산중공업은 회사의 위치가 회사의 지금 성장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올라갔죠. 올라가고 자,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 선 위에 이쁘게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 자, 주봉에서도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번 주 종가상, 목요일 금요일상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직도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추세를 하향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매수 타이밍을 이렇게 낮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오늘 아침에 뭐 새벽에 이제 보셨겠지만 아침에 났더니 윤석열이 대권주자가 당선이 됐네. 자, 원전주 뛰겠지. 딱 고점 최고점에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뛰면 더 날아가면 기다렸다가 어차피 좋은 음봉 자리를 줘요. 그러면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음봉에 매수하는 게 역시나 제일 좋습니다. 한전 KPS 오늘 고점이 최고점이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도 괜찮습니다.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 정도는 돌파하고 찍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두산중공업처럼 제가 2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20선 잘 지켜주고 있죠. 역시 추세가 아직은 유지가 돼 있고 단지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음봉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오늘 음봉 떨어지면 이 종가에 사지 말고 뭐 사셔도 되지만 이제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놔요. 그러고 내일 같은 날 더 밀릴 수도 있죠, 하루. 그러면 이렇게 좋은 자리 잡아서 어제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다거나 내일도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종가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쫓아가 사게 되면 이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자, 한전산업, 한전기술은 제가 원래 위치가 높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전 고점까지 가겠지만 그럼 월봉의 높은 종목이
좀 빠르긴 한다 해도 결국 고점에 물릴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기술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죠. 우리 기술은 이렇게 추세가 턴에서 나가는 데 있고 월봉에서 위치가 낮을 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강하게 반응했고, 자, 주봉에서도 5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추세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1차 목표가 정도는 찍고 왔어요. 오늘 고점이, 한 15%대 갔다 왔습니다. 자, 물론 장 후반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건 오늘 단기 단타 잘 하시는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고, 갭을 띄웠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메꾸러 올 수 있는 5일선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손희상 개미하고 이 가끔 실방을 하거나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라가면 내비두면 또 이 눌림목 줘요. 보성 파워텍처럼. 그러면 요렇게 5일선이나 이런 자리 안 깨는 데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즉 내동 매매와 쫓아가서 사지 않는 매수, 몰빵 매수 이런 거를 피해 가야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권에 있을 수 있고, 일진 파워도 꽤 급등했죠. 자, 보성 파워텍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친구는 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해주고서 그냥 날아갔죠. 아직 뭐 지금 잡는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음봉 매수가 좋긴 했는데 먼저 자리가 높고, 그러니까 이제 뚫고 나갈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자리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매수하는 분들이 아니면,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월봉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전고점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의 두 번째 목표가는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이렇게 8,800원대. 그러니까 뭐 일봉에서 뭐 오늘 이렇게 갭 띄었으니까 음봉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좀 약간 이 난리부르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겠죠. 5일선도 찍으러 올 테고 뭐 10일선도 찍으러 올 테고. 그래서 지금 날라가면 우리 거 아니구나. 뭐 상한가 가면 가지신 분들 축하드리고, 우리는 이 친구가 음봉으로 떨어져 주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 주면 다음날 음봉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자, 이날 음봉 두 방 떨어졌을 때 저점 훼손하지 않죠. 이렇게 다시 떨어져 주면 음봉에서 전일 저점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럼 충분히 또 잘 돌아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막 쫓아가서 사서, 물론 오늘 단기 단타난 잘해, 나는 뭐 3번봉 같은 거 자신 있어, 이러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는다면 일봉에서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저는 단기 단타 뭐 초특급 투자 아니니까 저는 항상 스윙 투자를 좋아하는데 기다리는 거죠. 음봉으로 떨어질 때까지 다시 기다리면 되고. 자, 고려제각이나 이런 친구들 제가 어제 음봉 자리가 좋다고 그랬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지금은 좀 지지부진해도 물론 이제 이 원전에 관련한 그 좀 매출이나 사업 부분 작기는 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가 잘 살아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5주선을 딱 찍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 정도까지 가겠죠. 29,000원, 3만원.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어제 이 음봉, 그리고 오늘의 저점이 음봉을 깨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저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됩니다. BHA 같은 경우도 고점 맞고 떨어지는데 사실 추세는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이번 주 내일 이제 주봉 마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5선까지 밀리면 자, 여기서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르비텍 같은 친구도 역시나 음봉 밀리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갈 자리가 좀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5주선. 이 자리까지 밀리게 되면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죠. 주식은 어디까지나 이 대응의 영역이에요. 누구도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출 수는 없죠. 자, 대창 스틸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전 고점들 위에 있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잘 붙어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는 유지가 돼 있습니다. 5선 위에 있죠. 이 변곡점이에요. 따라서 일봉에서 이제 요새 좀 급등락이 좀 심하죠. 어제 21선 같은 자리에 좋은 타이밍이 됐는데, 자, 오늘도 기다렸다가 하루 이틀 더 밀리면 음봉에서 매수. 아니면 이전 고점 돌파하고 나가는 자리들, 이런 데서 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한 번에 사는 것보단 항상, 좀 분할로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고, 이 원전 관련주와 꼭 같이 봐야 되는 게 제가 이 전기 관련주라고 그랬죠. 물론 아직 뭐, 전기 관련주들이 크게 반응은 못하지만 사실 좀, 오늘 이제 기사 하나 뜬 게, 어쨌거나 새로 집권당이 된 쪽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죠. 그러면서 남북경협주가 크게 밀린다는 걸 봤는데, 이 전기주 남북공협주거든요. 실제로 크게 안 밀리죠. 뭐 재령전기만 좀 밀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월봉 대바닥권이에요. 따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뭐 하다못해 여름에는 올라가겠죠. 전력 문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전기 관련주 월봉 바닥인 걸 생각하면 특히 재룡산업이나 광명전기를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20선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깨면 일단 재룡산업 위험하긴 하지만 깨면 손절할 각오로 들어가 보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면 아직은 이렇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그래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다중바닥권에 있죠. 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선도전기는 꼭 봐야 되고, 광명전기는 원전하고 좀 관련이 잘 돼 있어요. 특히 전기주 중에. 이렇게 20선 위에 있죠. 추세가 제일 이쁘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5선 위에 있습니다. 추세가 턴이 돼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오늘 같은 이제 음봉 다는데, 오히려 음봉 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오늘 음봉 자리 끝나고 내일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매수. 월봉 H가 낮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뛰면 다시 한번 잘 뛸 수 있어서 반드시 원전 관련주 볼 때는 전기 관련주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